안녕하십니까. 네. 인버터 에어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버터 에어컨은, 인버터라는 말 자체는 주로 이제 차량용에 쓰는 기계인데, 배터리 DC 12V나 24V를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전기 220 AC 전기로 만드는 것을 인버터 기계라고 합니다. 보통 사용하는 게 이제 차량용에 많이 달고 다니죠. 이게 인버터 기계를 뭐 그라인더도 쓰고 뭐 드릴도 쓰고 또 캠핑 하시는 분들 뭐 가전제품도 쓰고 그러는 기계가 인버터 기계입니다. 이 에어컨의 인버터라는 말은 AC 전기를 DC로 만들어서 다시 DC를 AC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버터라는 것이 왜 좋은지, 이 모터의 회전수를 가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터를 회전수를 가변하려면 극수에는 반비례를 하지만 주파수에는 비례를 합니다. 내가 주파수를 조정을 할 수 있다면 그 모터는 회전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엘사거 같은 것은 뭐 초당 한 18에서 150 헬스까지도 변화를 시킬 수 있으면 회전 속도도 그만큼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요즘에는 벽걸이도 인버터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버터를 공부하기 전에 회로를 이해를 하는 것이 빠를 겁니다. 회로를 이해를 하지는 못하면 인버터를 내가 설명해 드리기가 좀 힘들어서 우선 회로를 한번 갖고 나왔는데, 이런 회로의 부품 기호, SMP 회로, 그 다음에 이런 것도 SMP 회로, 이런 것도 이제 SMP 회로, 이런 부품도 있고, 회로상에 나오는 기호를 정확히 이해를 할 줄 안다고 하면은 인버터 회로에 대해서 더 공부하기가 좀 쉽습니다. 한번 기호 먼저 한번 볼까요? 기호. 주로 기호는 여기 화면으로 제대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저항이라고 그러죠. 저항 표시는 R 값으로 R로 표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 표시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저항도 있고 세멘트 저항도 있고 SMD 방식의 저항도 있습니다. SMD 저항은 이렇게 딱 기판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엘사 거의 메인보드 기판인데 이중 기판이네요.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이렇게 기판에 양면 기판인데 이렇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일반 인두기로는 뜯기가 좀 힘든데 이런 것도 지금 저항입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서 SMD 방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렇게 구멍으로 삽입해서 뒤에서 납땜을 한 게 아니라 이 면에다 그냥 납땜을 한 겁니다. 이게 이 면에다가. 그래서 참 뜯어내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자, 저항에는 이런 저항도 있고 세멘트 저항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또 이런 저항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돼 갖고 이런 저항이 있습니다. 이런 저항은 뭐냐면 볼륨, 가변 볼륨 저항값을 변화를 시킵니다. 이 볼륨 돌리면서 변화를 시키는 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게 콘덴사입니다. 콘덴사 표기는 좀 크게 그릴게요. 콘덴사는 극성이 없는 마일러 필름 또 티탄 세라믹 같은 것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것도 이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방식에 보면은 이것도 콘덴사지만 마일러 콘덴사가 안 보이네요. 자, 이것도 콘덴사입니다. 이것도 콘덴사고 이것도 콘덴사인데 쓰이는 용도는 다 다릅니다. 이것도 콘덴사고요. 콘덴사 표시가 이렇게, 기호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돼 있는데, 만약에 극성이 있는 콘덴사라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전의 콘덴사입니다. 이런 거 전의 콘덴사가 이렇게 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인버터에는 이렇게 큰 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게 이제 극성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의 콘덴사입니다. 이렇게 작아도 이런 것도 전의 콘덴사입니다. 극성이 있는 거. 그런데 여기에 붙어 있는 이런 세라믹 콘덴사 같은 것은 극성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극성이 없는 콘덴사입니다. 자, 표시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코일이 있습니다. 코일. 이렇게 표시되는 기호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건 코일입니다. 코일. 회로상의 코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이제 주로 보게 되는 것이 다이오드라든가 트란지스타라든가 FET 같은 건 그 기호만 보고도 이게 무슨 부품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로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볼까요? 조금 내가 크게 그려놨는데 추가적으로 더 보여야 될 게, 우리가 보통 전기를 교류는 주기적으로 파형이 변화되죠. 그 다음에 DC 전기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이건 회로상으로 표시는 안 되지만은 직류와 교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이오드는 종류가 많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정류용에 많이 씁니다. 이게 세라믹을 이용한 정류용 다이오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에노드, 캐소드, 전기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다이오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거, 이건 증폭을 하는데, 전류 증폭을 하게 되는데 트란지스타입니다. 이건 NPN형 트란지스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화살표가 거꾸로 되면은 PNP형 트란지스타고요. 주로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스위칭 방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 FET가 있습니다. FET. 여기 그림 이거 보면 되겠네. 보통 소전력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높은 주파수에서 스위칭 하는데 이 FET가 그 기능을 잘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호상으로. 이게 제대로 보이나요?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것도 IGBT라고 하는 부품이 있습니다. IGBT. 우리가 용접기에도 많이 사용하고
전력 제어용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부품에도 IGBT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IPM 회로 내부에도 IGBT가 우리가 보통 3상을 쓰기 때문에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부품이. 이 IGBT를 이용해서 대전력 소자 보통 5kg, 7kg까지도 보통 제어를 IGBT로 합니다. 스위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게이트의 신호를 받아서 출력을 보통 보면은 약 한 7kg까지도 이게 IGBT 큰 것들이 제어를 합니다. 큰 것들은 무지 큽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SCR이라고 있는데, SCR은 보통 직류의 전기를 제어하는 데 많이 쓰게 됩니다.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이 신호가 어떤 자극을 주게 되면은 에노드와 캐소드는 자동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중단을 하고 싶으면 역전압을 걸게 되면은 이 도선, 그러니까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끊어져 버립니다. 이게 이 특성은 어떻게 되냐면 PN 화면이 잘 보이나요? 전기가 흐를 때는 P에서 N으로는 흐르는데 N에서 P로는 흐르질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게이트 신호를 갖다 가하게 되면 이 선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스위칭을 해주면 보통 보면은 약 한 3.5V에서 약 4.2V의 게이트 전압을 가하게 되면 이 선 자체가 흐릅니다. 이게 도선으로.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스위칭을 하게 되는데, SCR 트라이액, 이건 트라이액은 양방향성입니다. 양방향성이고 교류를 스위칭하는데 아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소전력입니다. 대전력에서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요. 크기에 따라서 약간은 틀리지만은 소전력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GTO 방식도 있습니다. 이 방식이 전체가 다 스위칭 할 수 있는 소자들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은 어떤 거냐면 FET와 IGBT를 많이 할 겁니다. FET는 어디에 많이 쓰냐면 S&P 회로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S&P 회로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 회로를 조금 이해하신다고 하면 이제 IGBT도 많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쉽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는데, 이건 지금 L사건 메인기판이죠. 메인기판. 여러분들이 인버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니까 인버터의 종류를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건 소형에 들어가는 인버터 기판입니다. 이게 소형에 들어가는 거. 자, 인버터 기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로상으로 나중에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지만은, 거의 다가 지금 이중기판을 쓰게 됩니다. 이 면에도 패턴이 있고 이 면에도 패턴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인버터 기판입니다. 각 부품마다의 하는 일은 다 있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돌려봐 드릴게요. 자, 이게 IGBT, IPM 회로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속에 IGBT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조금 큰 기판이네요. 이걸 좀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릴까요? 이것도 이제
인버터 기판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220 AC 전기가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 스위칭을 받으면 하나가 이 하나가 정류 작용을 합니다. 정류 DC를 만듭니다. DC 약 한 310V 정도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정용 전기가 220V라고 하지 않습니까? 220V라는 것은 실효치 값입니다. 실효치. 그러면 정류를 하게 되면 최대치 값을 하게 되는데 1.414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약 310V 나온다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 310V 나오는 것을 정류원 전압이 직접 나옵니다. 만약 삼상 전기를 하게 되면은 약 한 560V까지도 나옵니다. 전기가 높은 전기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간단히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자, 220이 들어와서 마그네트 릴레이죠. 릴레이를 여기서 붙여주게 되면 삼상 전기가 들어와서 여기서 정류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정류. 이게 다이오드입니다. 이게 삼상 브릿지 다이오드 있고 단상 브릿지 다이오드 있지만 220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출력단에서는 삼상으로 나옵니다. 들어왔으면 완전한 직류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대콘이라고 그러죠. 대콘. 대전압 콘덴사입니다. 이게 대전압 콘덴사가 이렇게 크게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압을 만든 것을 다시 여기 IPM 회로 들어가서 이 스위칭 하려고 대기하고 있고, 게이트 신호를 집어넣게 되게 되면, 이게 게이트 신호 집어넣으면 단자인데 게이트 쪽으로 신호를 집어넣게 되면 출력 파형이 나옵니다. 출력. 이걸 공부하기 전에는 H 브릿지 다이오드 방식을 내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걸 그 인버터의 기본 원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걸 이해하시면 이 회로를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인버터 회로는 이렇게 되지만 이 기판을 동작시켜 주기 위해서는 다시 이 회로상의 정류를 다시 합니다. 이게 이제 SMP 회로로 해서 만들어져서 각 단에 공급을 합니다. 이게 인버터의 기본을 알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여러분들 노력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단지 내가 알려주는 것만 갖고는 이해하는 부분이 제한될 겁니다. 이 인버터 기판을 만질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전압이 높기 때문에 항상 장갑을 끼고 만지셔야 되고, 전기가 투입되면은 장갑을 끼고 만지시는 게 좋습니다.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전류도 높고 전압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지실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약에 수리하게 된다면 유관검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유관검사 하면은 거의 50%는 잡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인버터 회로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거 H 브릿지 방식의 회로를 구성해서 내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인버터를 좀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